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처 오브 렐름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인 드래곤 유적이라 불리는 길드보스 1 컨텐츠에 대해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습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는 길드보스 1 컨텐츠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게임에 접속해서 길드보스의 공격 패턴 및 공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제가 사용 중인 덱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덱을 사용해서 길드보스를 공략하는 영상을 포인트별로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오신 고수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게임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 길드보스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길드보스 1의 정의 및 보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드래곤 유적, 즉 길드보스 1 컨텐츠는 길드원들이 힘을 합쳐 특정 난이도의 길드보스를 함께 공략하는 1일 컨텐츠입니다. 약 5분이 안 되는 정해진 시간 동안 현재 보유 중인 영웅들로 최적의 덱을 짜서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넣고 높은 점수, 블러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눌러보면 난이도는 쉬움부터 악몽 4까지 나눠져 있고, 각 난이도별로 획득 점수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에 대응하는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2번씩 공격을 할 수 있고, 획득 점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공격을 원할 시에 200다이를 통해 1회 공격권을 구매해서 추가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상의 경우는 길드원들이 특정 난이도를 클리어하여 이제 드래곤의 체력을 0%까지, 저희 길드는 악몽 2부터 4까지 이제 클리어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체력을 0%까지 만들었을 경우 다음날 17시 이후부터 개인이 득점한 포인트에 따라 해당 난이도의 보상을 총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0%까지 클리어를 못했을 경우에는 1번 받을 수 있고요. 활동 중이신 길드 내에서 매일 악몽 3과 악몽 4를 둘 다 클리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악몽 3 1번, 악몽 4 1번 이렇게 2번 공격하는 게 악몽 3에서 2번, 악몽 4에서 2번 총 이렇게 4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 3과 악몽 4의 경우 우측에 보시면 6500점 이상을 달성했을 때 보상을 눌러볼게요. 레전더리 소환 수정, 레전더리 스킬 결정도 있지만, 요 보시면 레전더리 영웅 영운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많이 얻기 위해서 길드보스 콘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모든 레전더리 영웅들의 각성 단계를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5성 영주 이상 급이나 꼭 각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웅들이 있으시면 이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길드보스의 공격 패턴 및 공략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게임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건 제 덱인데 저는 공격권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게스트 플레이 모드로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배치를 하고 핵심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나서 이제 보스 공격 패턴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되면 불과목 포효라고 나오는데, 요 스킬은 이제 차징 시간이 끝나면 전체 영웅들에게 즉발 데미지를 한 번에 가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즉발 데미지를 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석 충격이라고 나올 건데요, 요 스킬도 차징이 끝나면 운석을 떨어뜨려서 광역 피해를 주고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불과목 포효를
시전할 건데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운석 충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불과목 포효, 운석 충격, 불과목 포효, 운석 충격 총 이렇게 4번의 공격을 가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파멸의 토로라고 문구가 뜨면서 드래곤이 차징하고 있습니다. 어서 공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상단에 보시면 쉴드가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요 차징 시간 동안 데미지를 많이 넣어서 이 하얀색 쉴드를 격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 시간 동안 쉴드를 격파하지 못했을 경우 길드보스가 강력한 브레스 데미지를 가해서 부활이나 불사 등의 생존기가 없는 영웅들을 제외하고 모든 영웅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한번 쉴드를 격파 못했을 경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빼고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쉴드를 못 깨니까 드래곤이 이렇게 브레스 내뿜으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획득한 점수는 여기서 끝나겠죠. 이제 쉴드를 격파했을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게스트 모드로. 전 2배속으로 진행해 볼게요. 공격 패턴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쉴드를 장착할 때 스킬을 다 써줍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가하면서 쉴드가 이렇게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 드래곤이 쓰러지는 모션을 취하고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139라고 나와 있는데 요 시간 기준으로 약 18초 정도 취약 상태에 빠지게 돼요. 취약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길드보스가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일정 수준의 드래곤 블러드 포인트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데미지를 가하면 상단을 보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래곤이 회복을 합니다. 그럼 지금 좌측 상단은 1단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단계가 바뀔 거예요. 드래곤이 일어나게 되면 드래곤이 곧 진급합니다 라고 뜨면서 2단계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는 바뀌지만 공격 패턴은 똑같아요. 불과목 포효, 운석 충격, 불과목 포효, 운석 충격, 그리고 파멸의 토로라고 뜨면서 쉴드 생성.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게임 시간 동안. 근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쉴드가 생기는데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쉴드가 따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3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쉴드를 깨고 4단계까지 넘어가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넣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이 컨텐츠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 공략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쉴드를 안정적으로 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요게 첫 번째 공략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덱의 조합 구성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길드보스 1 공략 시에 모든 영웅들을 딜러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영웅들 중 가장 높은 전투력의 영웅들로만 조합을 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재 보유 중인 영주와 그 영주에 속해 있는 진영의 딜러들로 조합을 짜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길드보스 1 컨텐츠에 필수로 추천드리는 영웅들을 한 명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재시작을 누르고 보시면 여기 델로레스가 있습니다. 이 델로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범위들의
다 이제 그 스킬 범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영웅의 경우는 배치를 하고 설명을 읽어보면 우아한 춤이라고 써있죠. 델로레스가 보유한 공격력의 40%를 이제 격려라는 스킬을 통해 22초간 이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델로레스의 공격력이 만이다. 그러면 40%인 4천을 22초간 이 범위 내에 있는 동일한 아군 영웅들에게 그 플러스 된 걸로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델로레스라는 영웅은 꼭 필요하고 배치하실 때도 이 델로레스의 공격 범위에 아군 딜러들이 그 포함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영웅은 할로우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이제 사성 힐러인데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영웅은 힐러이기도 하지만 스킬을 사용했을 때 이 파란색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아군들의 분노를 회복시켜 줍니다. 스킬 지속 시간 동안. 그리고 어쨌든 힐러를 한 명만 쓰기 때문에 할로우가 다 치유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쪽을 보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영웅들이 뭐가 있냐면 라우렐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보시면 이렇게 마법사지만 마법사로 쓰진 않고 이제 버퍼로서 역할을 쓰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은 나가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명 설명드리고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라우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60렙에 6진급까지 시켰지만 50렙에 5진급까지만 시켜주셔도 돼요. 그 이유가 5진급 효과를 보면 사망 시 주위 아군 분노 최대치의 50%를 회복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공격 범위 보면 전체 말고 라우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원을 그렸을 때 8명까지 최대 배치될 수 있는데 라우렐을 배치했다가 라우렐이 죽거나 라우렐을 퇴각시켰을 때 그 한 칸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의 최대 분노가 50%가 즉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라우렐 넣었다가 빼면 이제 분노가 100% 차 있지 않고 50%만 차 있어도 그 영웅들이 스킬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우렐은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카라는 영웅이 있는데 이 영웅 같은 경우는 딜러로 쓰진 않지만 보시면 1각성 했을 때 효과가 아군의 모든 영웅 재배치 시간이 25% 감소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영웅들은 재배치 시간이 1분이거든요. 근데 1각 이상 된 볼카를 라인업에 넣기만 하면 재배치 시간이 60초에서 25% 감소된 45초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인게임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라우렐을 어쨌든 자주 넣었다가 빼고 사용을 해줘야 아군들이 스킬 사용하는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라우렐을 쓰실 때는 볼카를 같이 항상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추천 영웅으로는 조합을 한번 말씀드리면 관성 조합을 보면 아라샤가 영주인데 저는 이제 아라샤가 있어서 아라샤를 쓰는데 아라샤가 없으시면 이렇게 루나레아를 쓰셔도 돼요. 일단은 관성 영주 효과가 사거리를 늘려주면서 또 그 해당 영웅들의 기본 특성을 이제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라샤 있으시면 아라샤를 쓰시면 되고 루나레아가 있으면 루나레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딜러들은 이제 헥스와 세라스를 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연옥폭파 진영을 보시면 연옥폭파 진영도 이제 트윈즈란 영주가 있고 솔카댄스란 영주가 있는데 저는 솔카댄스는 없어요. 그리고 트윈즈가 있고 트윈즈를 얻기 전에는 이렇게 파로스를 영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딜러는 이렇게 제리엘, 사트라무, 그리고 마이키란 영웅도 쓸 수 있고 녹턴도 있고요. 그리고 델로레스도 딜러는 아니지만 연옥폭파 진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헥스 같은 경우는 연옥폭파도 되고 관성도 되지만 관성에 아라샤로 포함시켜서 넣었을 때가 길드보스원 기준으로 더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헥스 같은 경우는 관성 진영에 넣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 악몽 조합인데, 보시면 톨레도가 영주로 있고, 톨레도가 없을 시에는 경로를 영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딜러로는 이렇게 오만이 있고 러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살라잘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고, 사성 영웅 중에는 데모스라는 영웅이 있는데, 이 영웅도 그 에픽 영웅이지만 길드보스 컨텐츠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카도 딜러는 아니지만 악몽 진영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비 세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킬을 썼을 때, 잠시만요. 스킬을 썼을 때 평타가 강화되는 타입이다. 예를 들어 사트라무나 세라스의 경우,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는 이 마수의 포효 세트를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 공격 피해 40%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 평타가 강해지거나 평타 위주의 스킬을 쓰는 영웅이다. 그러면 마수의 포효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스킬 사용 시 조건부로 피해량이 강화되거나 전투 시간 동안 스킬 쿨타임을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되면 이렇게 영혼의 비밀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스킬 사용 후 피해량이 10% 증가하고 최대 5회까지 중첩된다고 나와 있고, 전투 내내 지속된다고 써 있는데, 스킬을 쓰면 쓸수록 이제 강해지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와 갑옷은 최종적으로는 전쟁의 주인 세트를 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힐러 및 버퍼들 같은 경우는 뭐 무기 갑옷은 자유롭게 끼시면 되고, 액세서리는 보시면 요 신성한 영혼 세트, 이거를 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세트 효과를 보면 출전 시 자신과 공격 범위 내 랜덤 한 개 아군 유닛 공격력 10%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딜러를 먼저 배치하고 이 세트를 장착한 힐러를 배치하면 딜러 힐러 모두 공격력 10% 효과를 받은 채 전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딜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신성한 영혼 세트를 껴서 빌드보스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게임에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이렇게 바꾸고, 네. 이제 인게임에서 배치 순서 및 이제 스킬 사용 팁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 라야를 쓰고 있는데, 라야 같은 경우는 파수꾼 진영 영주지만 그 힐러보다는 이제 버퍼 역할로 쓰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인게임 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 지원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카를 제 라인업에 넣지 않고 친구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스트 플레이 모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배치 순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딜러를 먼저 한 명 배치하고 신성한 영혼셋을 낀 영웅을 배치해서 공격력 증가를 버프 받게 하고, 다시 또 다른 딜러를 배치하고 신성한 영혼 세트를 낀 영웅을 배치,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면 제가 헥스를 먼저 배치를 하고, 지금 헥스를 눌러보면 좌측 상단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로우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헥스를 누르면 공격력 10%가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신성한 영웅 세트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딜러를 배치를 하고 다시 힐러를 배치합니다. 배치하기 전에 세라스는 아무것도 없죠, 좌측 상단에. 근데 델로레스를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리엘도 배치하고 라우렐도 배치해서 적용을 시키고, 사트라무도 배치하고, 아까 아라샤도 신성한 영웅 세트를 마지막에 껴줬잖아요. 이렇게 사트라무 바라보게 평타 공격 범위 내에 미치하게 배치하고, 얘는 어차피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버프 적용된 거 확인하고 바로 빼줍니다, 아라샤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리에 트윈즈를 껴서 이렇게 라인업을 완성시키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메인 딜러인 헥스, 세라스, 제리엘, 사트라무 모두 공격력 10% 적용된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우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리면 그 50렙 이상 5진급 했을 때
사망하거나 배치 후 퇴각 시 한 칸 범위 내 아군들의 분노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킬을 다 써봅니다. 쓰고 지금은 다 스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스킬 시전 중에도 지속시간 있는 스킬은 라우렐이 배치됐다 퇴각하게 되면 그 분노 회복 효과를 받습니다. 제가 라우렐을 바로 한번 빼볼게요. 배치하게 되고 이 트윈즈가 스킬을 끝나면 보시면 지금 50% 이상 차있죠. 이게 이제 스킬 그 라우렐 퇴각 효과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아마 트윈즈, 헥스, 할로우 모두 다 효과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할로우도 이 스킬 시간이 끝나면 한번 볼게요. 분노가 어느 만큼 차 있는지. 거의 차 있죠. 이거는 이제 라우렐 퇴각 후 받은 분노 플러스 할로우도 이제 스킬 사용 시 그 범위 내 아군들의 분노를 회복시켜 준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분노 회복이 또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라야를 배치하면 지금 이제 스킬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이유가 스킬 레벨을 최소 5 이상까지 찍었고 이제 아티팩트를 분노의 호각이라는 아티팩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25강까지 했을 때 출전했을 시에 이제 분노가 50% 찬 상태로 출전하기 때문에 분노가 딱 100% 맞춰지게 됩니다. 배치하자마자. 그래서 라야는 바로 스킬을 사용하는데 라야 스킬 효과를 보시면 범위 내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분노를 10% 즉시 회복한 후 10초 동안 1초마다 1.6%씩 회복한다. 총 그러니까 26%의 분노를 추가로 회복시켜 주면서 얘 자체도 이제 피해 증가를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에게 적응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빼고 다시 다른 유닛 넣다가 이제 라우렐이 쿨타임이 되면 다시 라우렐을 넣고 퇴각시켜서 분노 회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카 1각을 썼을 때 재배치 시간이 25%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다시 지금 보여드릴게요. 라우렐을 배치하고 퇴각시키 보겠습니다. 하면 바로 45초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볼카를 안 넣었으면 60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카 1각 이상 된 상태에서 라인업을 배치했을 때 라우렐을 더 많이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이 스킬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요 연옥폭파 영주 사용 시에 트윈즈가 스킬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를 모으고 보시면 요 사트라무와 요 제리엘이 기를 모으는 모션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트윈즈의 스킬 차징이 끝나면 펑 하고 한 마리 던집니다. 이게 이제 트윈즈의 스킬을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나가 볼게요. 트윈즈의 스킬을 보시면 이 화력 집중이라고 써있죠. 동일 진영의 힐러 및 힐러 외 멤버가 거리에 상관없이 차징 공격에 참여한다. 참여한 인원에 따라 피해가 상승하며 최대 800%까지 상승한다. 이게 이제 트윈즈나 파로스나 솔카텐스 같은 영주 라인업에 넣고 사용했을 경우 그 영주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차징 시간 동안 델로레스나 이제 힐러를 제외한 딜러들이 그 시간 동안 이제 차징 그 모드에 참여해서 기를 모으고 있는 동작인 상태로 뭐 때리는 모션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 차징이 끝나면 한 방에 펑 이렇게 데미지를 가하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킬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리엘이나 사트라무 녹턴 같은 영웅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트윈즈가 스킬을 사용하는 순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트윈즈가 먼저 스킬을 썼는데 다른 딜러들이 스킬을 안 쓰고 있는 상태이면 그 차징 기간 동안 가하는 데미지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터트리는 데미지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치를 일단 동일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귀를 모아 볼게요. 여기서 지금 다른 영웅들은 안 쓰고 트윈즈만 먼저 스킬을 써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제리엘 스킬이 안 써집니다. 그 차징 시간 동안. 그러다가 차징이 끝나면 이제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딜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차징 그 시간에 돌입할 때 딜러들이 스킬을 안 쓰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딜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우렐을 이제 퇴각시켜서 분노를 회복시키고, 요 제리엘의 일단 요 스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노 채우고, 이렇게 끝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스킬 배치가 이렇게 그 제리엘하고 사트라무가 있을 때 제리엘, 사트라무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윈즈 스킬 써라.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 요 차징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스킬이 지금 시전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쿨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스킬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차징 후 터트리는 데미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윈즈 파로스를 영조로 쓰실 때는 스킬 사용 순서를 꼭 이런 식으로 딜러 먼저 쓰고 딜러 먼저 스킬 사용 누르고 트윈즈 파로스 스킬 사용을 눌러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요렇게 일단 제가 좀 준비한 영상 순서는 일단 요 정도인데, 공략 영상도 이제 인게임 내에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또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해외 공략들밖에 없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배우고 이제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칠미겜 제가 하나씩 영상들을 뭐 공략 영상이나 클리어 영상들을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유저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길드보스 가이드 영상 같은 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선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길드보스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이제 명절 연휴도 거의 끝나가는데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